ADHD 증상이 좀 보여서 병원에 가게 되면 약물 치료를 거의 권유를 받으시고 또 많이 하세요. 어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병원에서 약을 먹는 게 좋겠다 하시니 먹이다가 혹시 부작용이나 뭐가 안 좋으면 그때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꾸준히 계속 먹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대의 의견이 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부모님이 지도할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바람직하게 도와주고 해보자. 그런데 해도 힘들어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일 때 마지막으로 한번 약물 치료를 시도해보자. 저는 이렇게 많이 사실 권유를 드리는 편이긴 해요. 왜 이제 ADHD 아이들이 약물 그 처방을 많이 받냐면 우리 아이들 특징이 되게 산만하고 충동성이 강하고 감정 조절이 어렵고 또 공격성이 나오기도 하고 숙제 한번 하는 것도 너무 힘들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유들 중에서 제가 권하는 것은 아이가 자기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공격성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지나치게 불편함을 주고 뭐 깨물거나 때리거나 이런 공격성이 나올 때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들. 두 번째, 지나치게 피해를 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활도 문제가 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심한 경우에는 저도 약물 처방 이때는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위험하다 싶을 때 특히 자기 신변에 문제가 있을 정도면 무조건 개입해서 약 처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ADHD를 보면 평상시에 감정이 내려가 있을 때는 일반 아이랑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감정이 쭉 올라왔을 때 이때는 이미 제어가 안 될 때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성이나 어떤 공격성이 지나치게 두드러질 때 이때는 약 처방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처방받아서 약을 먹이시라고 하는데 약을 먹기 시작하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쭉 끝까지 이제 먹이시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움이 필요해서 약을 먹이는 거 이때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계속 먹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진정시키고 그때 안정을 시키고 좀 가라앉혔다면 그때에 교육을 하고 인지적인 사고를 올리고 태도와 습관을 바꿔주고 적절하게 교육이 빨리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교육이 들어가서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는 아이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건 충분히 사실 인내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많죠. 그래서 이때 약을 먹이면서는 즉시 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면 규칙이나 어떤 습관으로 또 만들어서 자기가 한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낳고 또 결과가 어땠더라. 그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결과물이 주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부모님들이 빨리 개입을 하셔서 요 단기간 안에 가급적 약을 먹이시면서 인지적인 사고를 쭉 끌어올리고 기억력을 높이고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행동을 강화해서 아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하면 저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약을 조금씩 줄인 다음에 끊는 것을 또 목표로 합니다. 그냥 약 먹으니까 애가 좋아져서 약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약에 대한 의존을 너무 깊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약도 처음에 먹을 때는 효과가 좋은 것처럼 보여요. 아이가 자세도 바라지는 것 같고 산만한 아이가 안정적인 것 같고 ADHD 아이들이 처방받는 약들이 대부분 향정신의약품 여기에 속하는 약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행동이나 어떤 정서적인 거나 다 안정을 시켜줄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 약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처음처럼 그렇게 효과가 지속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처음에는 ADHD 아이들을 위해서 리탈린을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리탈린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할 정도로 엄청 많이 리탈린 약을 처방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리탈린 처방 잘 안 하죠. 왜 그래요? 아, 그게 마약 성분이 있대요. 그쵸? 이런 이야기가 많죠. 또 하나는 지속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 리탈린은 아침, 저녁으로도 부족하면 중간중간에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나오는 게 요즘에 12시간 지속할 수 있는 그 약물을 많이 처방을 해드려요. 그래서 12시간 정도의 그 지속 효과가 있으니까 학교 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약들도 되게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향정신의약품이 들어가 있는 그쪽으로 종류가 속해져 있는 약들은 되게 주의해서 저는 먹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요새 의사 선생님들이 치명적으로 제조해주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어떤 그람수나 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처방을 해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에는 약을 좀 먹이셔서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쭉 계속 이거 의존하시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1년 목표를 삼으셔서 그 안에 빨리 어떤 효과를 보게 해서 약을 점차적으로 다시 끊어야겠다. 그럼 그 나머지의 것들은요. 제가 그 나머지의 것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돕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교육하고 훈련한 다음에 바꿔보자고 해요. 좀 그 시간이 약을 먹었을 때처럼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것도 한 달, 두 달, 세 달이 가면서 아이들 행동이 바뀌고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가 좋아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습관을 들이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기능들이 갖춰진다는 게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효과예요. 이 시간이 분명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고 했죠. 이 시간을 잘 견디시면 아이가 한번 자기가 생각하고 몸으로 체득하고 익힌 습관과 경험들을 그다음부터는 바꾸지 않아요, 잘. 그 ADHD 아이들이 그렇게 지능이 낮지 않아요. 거의 평균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좀 약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천재, 그죠? 영재라고도 하죠. 이런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는 훈련이 안 된다고 보지 않아요. 대부분 최근에 나온 책들을 많이 이제 보시면 이 아이들을 정상으로 보는 연구자들이 훨씬 많아요. 문제아로 보지 않고 문제 행동,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자기는 이 아이들이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뇌과학자나 학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다. 이렇게 쳐도 일단 지능이 일반 아이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감정 조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공격성, 어떤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는 약 처방을 받고 도움이 필요해요. 또 한 번 약을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우리가 약을 처방받을 때 두 가지 이유로 처방을 받거든요. 하나는 너무 산만하고 막 날뛰고 이러니까 좀 안정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안정제를 먹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얘가 뭘 해도 꿈쩍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 한 장을 해도 한 시간 내내 들어 누웠다 앉았다 도대체 속이 터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 뇌를 각성해 주기 위해서 약을 먹여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도파민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만족감이 높은 것들을 할 때는 도파민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도파민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픈 줄 모르겠고 뭐 멀어도 갈 수 있고 그쵸? 하기 힘든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고 이게 뭐예요? 도파민이 엄청 많이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이 도파민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고 또 이제 분비가 계속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몸에나 뇌에나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분비가 되면 또 이제 쉬었다가 이러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 ADHD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인이라고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도파민의 분비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해요. 저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ADHD 아이들이 지나치게 많은 통제와 많은 비난과 많은 야단과 이런 것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존감도 사실 낮아요. 근데 제가 이 도파민 분비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행복한 일이 별로 없구나. 이 아이들이 즐겁게 뭔가 하는 일들이 많지 않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기가 즐겁게 행복하게 만족할 만한 것들을 하고 있다면, 하는 기회가 많았다면 도파민 분비가 그렇게 안 일어날까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아이에게 즐거운 경험, 행복한 경험, 뭔가 했을 때 만족스럽고 성취할 수 있는 경험, 그죠? 아주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경험들이 주어진다면, 이 자극들이 주어진다면 어때요? 이 도파민 분비가 전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있지만 조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아동기의 ADHD는 성인이 되기 전에 한 80% 정도는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연구 결과가. 한 20% 정도만 성인기까지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되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으세요? 그냥 약 먹이면서
아, 얘는 안 돼. 도대체 안 돼. 하고 그 많은 시간을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스트레스 받고 그 행동이나 공격성은 더 커지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부모인 내가 태도를 바꾸고 아이에 대한 시각을 바꿔서 이 시간들을 이 아이가 극복해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시작점을 부모인 내가 만들어서 이 아이가 한 걸음 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은 가능성이 무척 많은 아이들이에요. 성인이 돼서 80% 정도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연 치유도 있을 것이고, 치료를 잘 받았고, 약물을 처방을 받았던 아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80%가 긍정적으로 좋아진다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그 80% 안에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위험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부모님이 이 아이와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훈육도 해야 되고, 뭐 강화도 해줘야 되고, 이 아이의 어떤 행동도 살펴봐야 되고, 전조 증상도 살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적재적소에 부모님이 개입해주고 반응해 주시면 아이는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